여러분 안녕하세요. 닥터 성지현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지난번에 바른 생활에 이어서 건강한 생활부예요. 그래서 건강한 생활 일부로 진행을 할 거고요. 이제 오늘 오신 김 사장님이랑 제가 이렇게 대화하듯이 강의를 좀 진행을 할 건데 제가 또 준비한 꿀팁들 많이 있고요. 그래서 끝까지 신청을 해주시면서 이제 배워가시기를 바랍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오늘 처음으로 제가 또 말씀을 드릴 거는 뭐냐, 우리의 건강의 근간이 되는 식생활 영양이에요. 우리가 건강을 말했을 때 보통 어떻게 해요? 보통은 건강하게 먹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런 말씀 들어보셨죠? 이런 말 들어보셨죠? You are what you eat. 우리가 먹는 음식들이 우리를 이루어주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키워주고 우리의 건강이 좌지우지되는 것 중에 넘버 원이 먹는 거예요. 예, 그런데 현대사회는 사실은 이 먹거리가 좀 어려워요. 그 건강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것도 힘들고 먹거리 자체도 많이 토양도 오염이 되고 토양의 질도 이제 많이 이렇게 그 땅에 비옥하지가 않은 거죠. 그러니까 그런 디플리드가 됐다고 하거든요. 많이 훼손시키고 많이 훼손시키고. 영양을 많이 빼서 그렇죠. 먹었죠. 그다음에 물도 오염되고 대기도 오염되고 여러 가지 오염의 물질이 있기 때문에 화학 비료 같은 것도 너무 많이 네, 쓰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푸드 인더스트리라고 하죠. 우리의 먹거리들이 많이 오염이 됐기 때문에 좋은 음식을 암만 잘 골라 먹어도 그 비는 공간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음식을 건강하게 잘 챙겨 먹는 걸 기본으로 하지만 저희 같은 그 내추럴 메디슨을 하는 사람들은 또 어떤 거를 추천을 해드리느냐. 이거를 펑셔널 메디슨이라고 해요. 그게 뭐냐면 기능성 식품들. 우리가 암만 잘 먹어도 비는 공간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채워주는 거를 서포먼트라고 하죠. 부록이에요, 부록. 우리가 이제 그 교과서 공부하더라도 왜 부록 있는 것처럼 메인은 뭐냐? 건강한 다이어트고 그 다음에 거기를 이렇게 채워줄 수 있는 영양제를 드시는데 좋다고 아무거나 다 드시는 게 아니에요. 그거를 코스코 가면 널려 있잖아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돼요. 그거를 상담을 통해서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서 내 체질을 규명을 하고 나한테 맞는 것과 내가 부족한 거, 그러니까 deficiency죠. 그 결핍이 뭔지 이제 그걸 규명을 해가지고 그런 것들을 찾아서 그 갭을 이어가는 게 중요하다. 오메가3가 좋다니까 나도 하나 먹어볼까? 그래서 하나 덜렁 사서 먹고 네. 이러지 말라 이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뭐 그것도 독성이 보통은 이제 건강하고 독성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셔도 무관은 해요. 그게 처방약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가장 좋은 거는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서 내 체질을 알고 나의 결핍을 규명을 해서 이제 그거를 드셔라. 이제 그거를 가장 추천을 드리는 바고요.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의 식생활, 그 다음에 영양 이런 것들을 말씀을 하는 건데 저는 엄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엄마의 기분 좋은 조언, 기분 좋은 잔소리 이렇게 갈 건데요. 엄마들이 보통 뭐라고 그래요? 어렸을 때 어머니가 뭐라고 하셨어요? 많이 먹어라, 네. 천천히 체한다, 천천히 먹어라, 네. 골고루 먹어라. 골고루 먹어라, 야채 먹어라 이러잖아요. 그렇죠. 네. 너무나 다 맞는 얘기예요. 어쩌면 그렇게 우리 어머니들은 지혜로우셔요. 그게 천천히 먹어야, 꼭꼭 씹어 먹어야 이렇게 우리가 분해가 되고, 그쵸? 분해가 되면서 입안에서 소화작용이 한번 일어나고 그거가 우리 위로 갔었을 때 부담을 주지 않고 다시 한 번의 소화 과정을 거쳐서 소장, 대장으로 넘어가서 흡수가 되겠죠. 너무 중요한 거고. 그 다음에 많이 먹어라. 그건 옛날 말이에요. 예, 요즘엔 많이 안 드셔도 저 돼요. 어릴 때 생각이 나서 얘기한 네, 거. 요즘은 많이 안 먹어도 돼요. 왜냐면 모든 게 과학이 넘치기 때문에 요즘의 키워드는 사실은요, 미니멀리즘이에요. 먹는 것도 사실은 미니멀리즘이에요. 그래서 양을 많지 않게, 그러나 양껏 너무 조금 먹어도 안 돼요. 그러니까 내 몸에 맞는 양을 내가 배부를 때까지 양껏 먹는다. 근데 천천히 먹으면 그 양이 그렇게 많아질 수가 없어요. 천천히 먹으면은 그 우리의 만족감이 뇌에 가는 게 한 20분 걸리거든요. 그래서 천천히 맛을 음미하면서 꼭꼭 씹어서 먹다 보면은 20분 내에 우리의 만족도를 채우는 물질들이 뇌에 전달이 되기 때문에 많이 먹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골고루 먹어라. 음식을 다양하게 골고루 먹어야 모든 영양분이 우리 몸에 들어와서 몸을 이롭게 하고 내 몸을 키워주겠죠. 그리고 모든 기관들을 밸런스를 맞춰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우리 몸은 여러 가지 시스템이 많잖아요. 기관들이 많잖아요. 호르몬 시스템,
면역 시스템, 소화 시스템, 그 다음에 신경 시스템, 여러 가지 시스템이 많다고요. 이런 것들이 어디에 의존을 하느냐. 이제 그 영양소들을 우리가 매크로 누트리언트라고 해요. 이게 뭐냐면은 그 큰 것들, 벌크 같은 거는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이렇게 되겠죠. 우리가 먹는 것에서 오는 거. 그러나 그 밑에 보면은 그 안에 내포되어 있는 마이크로 누트리언트가 있어요. 그게 뭐냐? 비타민, 미네랄, 아미노산, 그다음에 항산화제, 항산화 이런 것들이 아주 소량으로 들어있지만 너무나 중요한 것들이에요. 그런 것이 없으면은 세포 안에서 대사가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세포 안에서 대사가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에너지가 없을 수가 있고 전달 물질이 제대로 전달이 되지 않으니까 신경 계통이나 호르몬 계통이나 면역 계통이 제대로 돌아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골고루 드셔야 되는 거고 특히나 현대 사회는요. 제가 임상을 통해서 많은 분들을 배웠지만 많은 분들이 체질이 산성인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이제 거기에 주범은 뭐 식습관도 있고, 이제 우리가 먹는 이런 그 홀푸드라고 하죠. 뭐냐면은 그 생음식, 쿠킹이 되지 않은 그런 음식이 아니라 땅에서 나는 것들 또는 가축들, 그러니까 그 고기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홀푸드가 아니라 패키지된 거나 아니면 이미 프로세스가 된 음식을 많이 먹기 때문에 그런 음식들 안에는 염분이 많고 당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우리 몸을 산성으로 만드는 주범이에요. 산성이 근데 왜 안 좋은지 아세요? 우리 몸이 산성이 되면 안 되는 이유. 다 까먹었어요. 산성은요, 우리 몸에서 염증을 유발을 해요. 염증이 왜 안 좋으냐? 염증은 우리가 이렇게 살갗이 찢어질 나는 그런 염증 아니고 우리 몸 안에도 염증이 많이 생길 수가 있어요. 영어로는 그게 인플라메이션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염증이 그 만성 질환의 주범이에요. 만성 질환들 많잖아요. 성인병들, 심장병, 고혈압, 뭐 고지혈증, 당뇨, 뭐 심지어 암까지도 이거 전부 다 그 만성 질환들. 근데 이런 것들을 주범을 그 끝을 찾아 가다 보면 어디에 있느냐? 만성 그러니까 그 크로닉 염증인 거예요. 크로닉 인플라메이션, 만성 염증인 거예요. 그래서 염증을 줄이려면은 처음에는 항산화도 해야 되고 그 소염을 하려면 항산화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고, 그렇죠? 그다음에 항산화가 되잖아요. 그러면 몸이 알칼리로 가요. 이런 것들은 상응작용을 하는 거예요. 한 가지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내 몸을 건강하게 만들고 깨끗하게 만들고 염증의 수치를 낮추려면은 항산화도 이루어져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우리 몸을 산화해서 알칼리로 조금 바꿔주는 게 중요하다. 알칼리라는 것은요, 아주 알칼리가 아니에요. 우리 몸은 사실은 약산성에서 약간의 그 중성을 필요로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야채 많이. 그 중에서도 녹황색 채소를 드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야채를 먹었을 때 과일보다는 야채거든요. 과일도 물론 좋아요. 그 과일 껍질 이런 데는 항산화제, 그다음에 그 파이토누트리언트, 파이토케미컬이라는 그 식물성 좋은 여러 가지 물질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당이 있잖아요. 과당도 당이에요. 프락토스라는 그 과당도 당이기 때문에 당 때문에 과일은 그래도 조금만 드시고 나머지를 야채로 드시는데 무지개 색깔, 아주 그 다양한 색깔의 야채를 드시되 그 중에서 뭘 더 많이 드시느냐? 녹황색 채소. 영어로 green leafy vegetable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 이파리, 잎채소 있죠. 쌈채소 같은 거를 이제 드실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미니멀리즘 있죠.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우리 그 청취자분들은 중장년층이 많으시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드릴 수 있는 꿀팁 또 하나는 뭐냐면은 음식을 많이가 아니라 가끔은 또는 매일 할 수 있으면 간헐적 단식을 하셔라. 그게 왜 좋으냐면은요, 우리의 그 당대사에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해요. 우리가 나이가 들어갈수록 노화의 그 현상 중에 하나로 인슐린 분비와 그 세포가 인슐린에 어떻게 반응하느냐, 인슐린 저항성이 많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당뇨가 아니어도, 그 다음에 그 당뇨 전에 있는 그 프리다이아베틱이 아니어도 보통의 사람들은 당 대사가 원활하지 않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당 대사를 원활하게 하고 그 세포가 그 인슐린에 민감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필요한데 간헐적 단식이 아주 좋은 방법이에요. 그래서 쉽게 할 수 있는 간헐적 단식은 저녁을 일찍 드시고 7시 전에 끝내시고 그 다음날 아침을 거르는 방법이 있는 거예요. 너무 쉬워요. 그럼 아침만 걸으시면 돼요. 아침 걸으시고
나의 그 첫 끼를 11시나 12시 정도로 이제 정하면은요. 그게 보통 한 16시간, 17시간 정도의 공복 상태를 유지를 할 수가 있고 그렇게 되면 당 대사에 아주 좋은 영향을 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이제 우리가 그 간헐적 단식을 얘기를 할 때 16대 8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16시간 공복을 유지를 하고 8시간 우리가 섭식을 한다. 그 드시는 시간을 8시간으로 한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착각을 하셔요. 내가 16시간 공복 상태를 유지를 했으니까 8시간 동안은 마음대로 먹어도 된다. 근데 그게 사실은 아니거든요. 이게 간헐적 단식이 사실 간헐적 폭식으로 이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8시간은 그냥 내가 마치 그냥 정상적으로 음식을 드시는 것처럼 폭식이 아니라 그렇게 되면은 점심과 저녁 시간이 되고 중간에 남는 시간에 스낵도 한번 드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중년 여성분들, 특히 이제 복부 비만 이러신 분들은 그 체중 감량에 관심이 많으시잖아요. 그러신 분들은 저는 그냥 2끼를 추천을 드려요. 어떻게? 천천히 꼭꼭 골고루 드시면서 천천히 드셔라. 그러면서 내가 이제 충분히 만족할 때까지 먹고 당을 줄이면서 점심을 드시고 충분히 먹고 그 다음에 약간의 공복 상태를 또 유지한 다음에 저녁을 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2끼를 드셔라. 폭식이 아니고 좋은 식사를 딱 그렇게 하시고 중간에 내가 정 배고프다 하시면은 스낵 한번 드셔도 돼요. 그러나 체중 감량을 원하시는 분들은 또 스낵 안 드시면은 공복 상태가 유지되면서 그 지방 분해가 또 이루어지겠죠. 그래서 2마리 토끼를 한 번에 잡을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이 간헐적 단식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거 기억해 주시고요. 또 하나 제가 이 식생활과 영양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이제 앞서서 말씀드린 그 우리의 식생활, 식재료, 그 푸드 인더스트리에 이제 관해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그 음식이 만들어지는 과정, 그 다음에 축산업, 그 다음에 낙농업 이런 것들도 사실은 많이 오염이 됐어요. 그래서 축산업에서는 우리 그 동물한테도 필요 없는 거죠. 뭐냐면은 엔티바이오틱을 뭐라고 그러죠? 항생제 또는 환경 호르몬이 아니라 그 호르몬제 있죠. 그 성장 호르몬 이런 거를 많이 주입을 해요. 왜냐면 단기간에 얘네들을 빨리 키워야 생산성이 좋아지니까. 닭, 돼지, 소 뭐 그럴 거 뭐 없죠. 그리고 얘네들 그 음식을 얘네들한테 맞는 걸 주는 게 아니라 그 옥수수를 베이스로 한 여물을 먹여요. 그런데 옥수수는 뭐냐면은요. GMO예요. 그 Genetically Modified Organism. 그게 유전자 조작 식물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옥수수 외에도 그 대두, 콩 아시죠? 그것도 유전자 조작으로 많이 지금 생산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몸에 얼마나 안 좋은지 과학적으로 분명히 안 되는 상태에 이제 막 쓰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요즘에는 그런 연구 보고들도 많이 나와 있어요. 안 좋다고. GMO가 안 좋다. 예, 우리 장내 미생물도 많이 이렇게 교란을 시켜서 좋은 그 유산균을 많이 죽이고, 그 다음에 그 세포 간에 전달 물질도 많이 교란을 시키고, 그래서 몸에 사실은 안 좋은 물질들이에요. 건강에 안 좋은 것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우리 가축한테 먹여서 우리는 얘네들을 도살을 해가지고 그 동물의 단백질을 먹잖아요. 뭐 소, 닭, 돼지 할 것 없이 이런 것들을 먹잖아요. 그러면은 그것들이 우리 몸에 들어왔을 때 좋을 리가 없는 거죠. 그래서 좋은 거를 먹어야 되고,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는 인지를 잘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정보가 없으면은 인지를 잘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뭐 10몇 년간 또는 수십 년간 이렇게 먹어왔단 말이에요. 우리의 식생활을 통해서. 그런데 그러는 과정에서 우리 몸이 거부 반응을 일으킨다고요. 그런 것들이 좋지 않기 때문에 우리 몸에서 많은 거부 반응을 일으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거부 반응을 뭐라고 하느냐면은 요즘 말로 food intolerance라고 해요. 그러니까 food allergy 같은 경우에는요, 나한테 알러지가 있는 거예요. 먹으면은 막 목이 붓고 막 이렇게 뭐가 막 나고 내가 막 기절하는지 아주 안 좋은 그 emergency 응급 상황이 있는 거는 allergy이지만은요. 내 몸에 맞지 않는 것들은 intolerance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왜 유제품 같은 거 몸에 맞지 않으면은 설사를 한다거나 이런 여러 가지 반응들이 나타나는 것처럼 이 그 intolerance라는 것들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고 많은 분들이 갖고 있는 문제인데 모르셔요. 왜냐면은요, 나한테 맞지 않는 음식을 먹었는데 그 현상이 알러지처럼 단 몇 분 만에 일어나는 게 아니라 delayed response라고 해가지고
어떨 때는 뭐 48시간, 뭐 72시간, 그러니까 3일 이후에 나타나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오늘 이런 반응이 예를 들어서 뭐 기분이 안 좋다거나 뭐 이렇게 피부가 가렵다거나 발진이 있다거나 뭐 또는 이제 생각이 잘 안 되거나 foggy brain이라고 하죠. 그런 게 있는데 그거를 내가 3일 전에 먹은 음식이랑 연관을 잘 못 시키잖아요. 근데 이런 문제들이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고 그럼으로 인해서 이 장도 굉장히 많이 안 좋고 소화 흡수가 되면은 내가 암만 좋은 거를 먹어도 나의 몸에 베네핏이 되지가 않겠죠. 그래서 그런 거를 규명하는 거가 되게 중요한데요. 엘러지 닥터한테 가셔도 스킨 스크래치 테스트가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부족해요. 음식 엘러지 테스트를 하시려면 이거는 피검사로 하셔야 되는 거예요. 피검사에서 그 면역 반응을 보셔야 되거든요. 보통은 그 IgG라는 면역 반응이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내추로패스나 아니면 이런 푸드 엘러지 검사를 하시는 분들한테 가셔서 피검사를 통해서 규명을 해서 내 몸에 맞지 않는 그 리포트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내 몸에 맞지 않는 거는 거기서 딱 그쳐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일루미네이션이라고 하는데 그거를 3개월 내지는 4개월 동안 몸에 맞지 않는 음식을 딱 끊어내잖아요. 그러면 그때서부터 내 몸이 힐링을 시작을 해요. 우리 몸은 항상 그 자가 힐링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우리 몸에서 알아서 자가 치유의 시스템으로 인해 가지고 몸에서 알아서 치유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시간을 주는 거예요. 3개월 동안 그 내 몸에 맞지 않는 음식을 끊어냄으로써 내 몸에 그런 힐링의 치유의 시간을 허락을 하면은 다시 우리의 장이 리뉴가 되면서 나중에 그런 음식들이 또 들어왔었을 때 우리 몸은 반응을 안 하고 그 음식들에 있는 영양분을 다시 흡수를 할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장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우리 몸에서. 그러니까 건강의 근간이 되는 건 제가 아까 그 식생활 영양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You are what you eat 옛날에 그랬잖아요. 요즘에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그거 아니에요. You are what you absorb. 내가 흡수하는 것만큼이에요. 먹어서 흡수가 되지 않고 자꾸 트러블을 일으키는 건 좋지 않은 거예요. 내가 먹어서 건강한 장으로 흡수가 돼서 그것들이 세포로 가서 세포에 얼마나 좋은 영양과 대사를 일으키느냐. 이거가 관건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 푸드 엘러지, 그 푸드 인톨러런스가 정말 정말 중요한 요소이고요. 그러나 너무나 다행히도 우리 한국 사람이잖아요. 네. 우리가 뭐 먹어요? 김치 먹잖아요. 그게 얼마나 지혜로운지 몰라요. 예, 그러니까 물론 서양에도 뭐 요거트도 있고 독일 사람들은 그 사우어크라우트라는 거 있거든요. 그 양배추 김치 같은 거예요. 그렇지. 이렇게 삭힌 양배추 김치 같은 거. 거기도 유산균이 많이 있지만은요. 유산균은 우리 친구예요. 유산균을 많이 먹어서 이 밸런스를 맞춰야 돼요. 보통 사람들은요. 유산균이 많이 없어요. 왜냐면 장내 미생물, 그 유익한 균들, 유산균들은요. 스트레스에 아주 민감해요. 그리고 우리의 그 pH 밸런스 있죠. 그 산성에 아주 민감해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몸이 산성으로 변하면서 장내 미생물 좋은 것들 다 죽이고 또는 이제 쓸데없이 필요 없이 항생제를 많이 먹는다. 꼭 필요한 순간 아닌데도 항생제를 자꾸 먹잖아요. 그러면은 우리 몸에 안 좋은 박테리아뿐만이 아니라 좋은 박테리아도 그냥 다 쓸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사람들은 몰라요. 그 이후에 내가 소화도 잘 안 되고 뭐 자꾸 그렇죠. 변비가 생기고 피부 트러블 있고 그러잖아요. 부작용. 그러면은 장이라고 생각을 못 한다고요. 이제 그랬을 때는 우리가 유산균이 많이 들은 음식을 드시거나 또는 유산균 알약으로 된 거를 꾸준히 드셔주시면은요. 장 활동도 굉장히 좋게 되고 예, 이제 그거를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두 번째의 건강한 생활, 두 번째는 뭐냐? 수면이에요. 예, 우리 중장년층에 있는 지금 시청자분들 수면이 얼마나 노년층도 포함해서 노년층, 예, 중장년 노년층 노년까지. 포함하셔가지고 수면이 얼마나 중요한지 정말 몸소 느끼실 거예요. 예, 어떻게 보면은 음식보다는 또 수면일 수도 있거든요. 이게 아주 똑같아요. 우리가 잠을 잘 자야 그 다음날 활동도 가능해지고 내 기분도 좋아지고 그 다음에 또 뭐냐? 비만을 방지해요. 잠을 잘 못 자잖아요. 그러면은 몸이 피곤해져요. 몸이 피곤해지니까 내 몸은 에너지가 부족하다는 걸로 인식을 해요. 그래서 에너지가 부족하니까 어떻게 해요? 내 에너지를 빨리 주는 단당류를 원한다고요. 그래서 단 것들, 막 초콜릿들 아니면은 뭐 이런 케이크 이런 나한테 에너지가 빨리 올 수 있는 것들을 자꾸 이제
당겨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먹으면은 안 좋죠. 뱃살 늘어가고 그다음에 당대사 안 되고 그렇죠. 그래서 수면은 양과 질이 중요해요. 수면의 양도 중요하고 질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보통의 사람들은요. 우리가 옛날에 말한 그 4당 오락 있죠. 우리 어렸을 때 대학 입시 했었을 때 뭐 4당 오락 조금 자고 뭐 많이 공부하고 사실은 그거 굉장히 비효율적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바쁠수록 수면을 우선시해야 돼요. 나의 프라이어리티를 수면을 가장 우선시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적게는 7시간, 많게는 10시간도 괜찮아요. 오. 네, 그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average 있잖아요. 그 중간에 우리 평균치로는 8시간이 가장 적당해요. 그거는 스터디로 나온 거예요. 우리 몸의 세포 재생, 그 다음에 우리 이제 그 수면을 통해서 우리가 밤새도록 이제 우리 몸 안에 여러 가지 고장난 부분들을 고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한 8시간 걸리는데, 대개는 뭐 이제 젊은 사람들도 그렇고 조금 덜 자도 내가 그냥 낮 동안에 이렇게 활동을 하는데 지장이 없다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예, 괜찮아요. 내 하루 몸이 이틀 정도야. 그렇죠. 그리고 내 몸이 그걸 허락을 한다면요, 그 정도는 괜찮은데 질병이 있다거나 어떤 그 특정한 컨디션이 있었을 때는요, 예를 들어 갑상선이 안 좋다거나 아니면은 그런 만성 질환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자가 면역 이런 질환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우리 몸에서 놓치는 시간이 더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오래 자야 돼요. 그래서 질도 중요하지만 이 양도 중요해요. 그래서 그러신 분들은 때로는 9시간, 뭐 어떻게 보면 10시간도 할 수가 있어요. 그거는 내 몸이 알아야 되는 건데요. 네, 그거를 내가 게으르다, 레이지하다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나를 치유를 한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 치유하는 차원에서 나의 수면의 시간이 얼마인가를 규명을 하셔서 이제 그렇게 주무셔주면 될 것 같고요. 수면의 양에 비해서 비례하게 수면의 질도 중요해요. 그래서 수면의 질을 어떻게 올릴 것인가. 첫 번째 꿀팁. 아까 제가 먼저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죠. 침실은 깜깜해야 되고 약간 서늘해야 돼요. 추우면 안 되고 약간 서늘해야 돼요. 그래서 막 많이 껴입는 것보다는 약간 서늘해가지고 그 얇은 잠옷 있잖아요. 그 정도 입으시고 이불도 많이 두꺼우면 안 돼요. 왜냐면 우리가 수면을 하는 동안에는 우리의 그 몸의 체온이 내려가기 때문에 약간 서늘한 거를 유지를 해주시고, 그래서 그 우리 침실이 만약에 너무 환하다 했었을 때는요, 블랙아웃 커튼이라는 게 있어요. 깜깜한 커튼인 거죠. 그래서 깜깜하게 하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환하게 하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빛이 들어와서 망막에 들어가는 순간에 멜라토닌이 꺼져요. 그래서 밤에 주무실 때는 멜라토닌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그래서 멜라토닌은 보통 우리 몸에서 자연적으로 언제 나오느냐? 한 9시 반, 10시서부터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들한테 지금 한참 성장하는 아이들한테 뭐라고 그래요? 일찍 자러 가잖아요. 키가 크려고. 그러니까 키가 크면은 멜라토닌 나오고 성장 호르몬 나오죠. 그런데 성인 몸에도 성장 호르몬 나와요. 키가 크는 게 아니라 성장 호르몬은 밤에 나왔을 때 우리 몸을 데미지가 된 부분을 이렇게 고쳐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우리 몸의 닥터예요. 예, 그 성장 호르몬이 우리 몸을 고쳐줘요. 그래서 우리가 빨리 일찍 수면을 들어서 그 성장 호르몬과 멜라토닌은 10시부터 약 새벽 2시 정도까지 그 4시간이 정말 골든 아워이에요. 골든 타임. 요거를 정말 유용하게 사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말 보약이 따로 없어요. 잠이 보약이라는 말이 그냥 나온 말이 아니에요. 그리고 저녁을 드셨을 때도 일찍 드셔서 소화를 조금 시키시고, 그 다음에 물도 너무 그 잠자리 그 근처에 드시지 마세요. 그러면 우리의 방광이 채워져서, 그리고 이제 중장년, 노년 분들은 더 그러실 거예요. 왜냐면은 방광도 근육이기 때문에 그 기능이 약해져서 중간에 자꾸 화장실 가고 싶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방지를 하려면 음식 그 섭취, 그 다음에 물 섭취도 한 7시, 8시에는 끝내주셔야 된다. 예, 그거를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먼저도 말씀드린 것처럼 일렉트로닉 안 되고요. 블루라이트 블럭 해주셔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침실에 테크놀로지 안 되고요. 그래서 가장 좋은 거는 아까 그 김 사장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테크놀로지 안 되면 이렇게 우리가 독서, 책 읽는 거 안 되냐. 그러니까 물론 폰 보는 것보다는 나아요. 그러나 가장 좋은 거는 그냥 우리가 이렇게 쉬는 거. 현대인들은 가만히 쉬는 걸 못 하거든요. 근데 그것도 이제 배워야 되는 스킬인 거예요. 전문 용어로 멍 때리기. 그렇죠. 멍 때리기 해서
가만히 있거나 아니면 약간의 대화, 길게 말고 약간의 대화를 하고 불 끄고 주무신다. 요거를 기본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잠자는 시간도 잠드는 시간도 한 10분, 15분 정도 나한테 허락을 하고요. 근데 10분, 15분 내에 내가 잠이 안 온다. 뒤척이지 마시고 일어나서 다른 일을 하세요. 그게 밤 늦게라도. 왜냐면은 내가 침대에서 자꾸 미니적거리면은요, 내 몸만 자꾸 불안해지니까 그때는 일어나서 환한 불 아니고 아주 약한 그 불빛 아래서 아니면 깜깜한 데서 잔잔한 음악을 듣는다거나 아니면은 그 다음날에 뭐 일을 약간 플래닝을 한다거나 그냥 가만히 앉아 있거나 약간의 그 액티비티 있죠. 라이트 액티비티. 그런 거를 해주시면 좋아요. 그러면은 슬슬 잠이 오기 시작하거든요. 그렇죠. 내가 졸렸고 이렇게 피곤이 왔었을 때 그때 다시 침실로 가서 그때 주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잠이 안 오는데 억지로 잠을 청한다. 그것도 사실 안 좋은 거예요. 네, 이제 그것도 꿀팁이에요. 네, 그래서 여기까지가 지금 건강한 생활 1부 마쳤고요. 건강한 생활 2부에서는 운동과 그 다음에 그 우리 몸 그 해독, 디톡스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감사합니다.